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은 좀 많이 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제 문제 없죠. 글로벌 증시 매우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드렸던 종목 두산 로보틱스 대단합니다. 이번 주 내내 신고가 랠리 나오고요. 오늘은 금요일 불타는 장에 맞게 시간에서도 거래대금 3위 추가적인 급등 3% 이상. 자, 월요일 날 기대해 주시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에도 75,000원을 넘어서더니 시간외에서는 또다시 상승하면서 77,00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방송 중에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4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5만 원, 6만 원, 오늘 7만 원을 넘어섰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도 공개가 될 테니까 오늘도 방송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번 주 거래일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풍성한 정보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여전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슈 범위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다음 장에 공략할 그러한 시장 주도주들 맨 말미에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고요. 또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처럼 70% 넘는 누적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윤정두 대표님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윤정두 대표님은요. 수익률 대회 7번 우승자입니다. 수상이 아니고요. 1등 바로 우승을 7번 했습니다. 7번 우승자의 수익률은 남다르겠죠. 10주 만에 7,681.64%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이런 1등 주식 전문가의 노하우와 오늘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천 종목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과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도 또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방송과 함께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얻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신다면 다음 주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너튜브에는 저희가 2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캔들 교육이 이미 체계적으로 녹화가 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이 너튜브도 찾아주신다면 교육도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장중 영상 전략까지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이나 노란톡방에 333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서자료, 이 캔들 교육 도서자료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RA를 폐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파리기후 협정까지 파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친환경 법안들이 파기가 된다면 국내에도 좀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 보시나요? 자, 일단 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기준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부분은 뭐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당 뭐 양당 구조인데 그쪽에서 공화당 쪽이나 민주당 쪽이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쪽은 친환경 업체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이 잡히죠. 반면에 공화당 쪽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 전쟁이 납니다. 방산과 전통 에너지예요. 근데 그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게 뭐 문제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 맞게 포장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공화당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결코 부정적인 내용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화면 통해서 놓고 보시면요.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정책 부분들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뭐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청정 에너지 관련 투자를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뭐 축소할 것이다라는 쪽. 그리고 화석 연료, 전통적으로 뭐 석탄 그리고 원유 이런 부분을 왜 개발을 안 한다는 건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너무 많은 세금을 걷고 있고 친환경으로 간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고통이 대기업들에게 몰려지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의 환경청 EPA가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행정소송을 당하죠. 결국은 미국의 대법원에서 작년 6월 달에 행정소송의 승자를 일단 전통 에너지 업체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청이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렇게까지 권한을 준 건 아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쪽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세금을 각 기업들에게 부과를 해서 전통 에너지 업체들의 성장성 부분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너무 지원을 해서 국세 부분도 고갈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당선이 된다라든가 혹은 공화당이 무조건 승기를 잡고 이긴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내년 24년도 하반기 들어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정책이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쪽에 집중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내용이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공화당 쪽으로도 승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크게 수혜를 받던 내용들 그 업종 정책적인 업종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그렇죠. 전기차죠. 친환경 관련해서의 전기차 부분. 그래서 공식적인 정책 수혜 업종 중에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현재로서는 급격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판매도 예상치보다는 부진한 상태에 놓여져 있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기준을 잡으신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다.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뭐예요? 2차 전지는 지금 하락 추세의 기준에 놓여져 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상황도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과 같은 KLX 지수의 정기 변경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고 편출되었을지 또 이 종목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편입된다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좀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는 이런 보도 자료예요. 조금만 공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 종목에 대한 정기 변경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종목군들이 코스피 200 지수라든가 또 코스닥 150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KRX 300 종목에 편입되고 편출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편출되는 종목은 무조건 조정을 받느냐? 삑삑삑삑삑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또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 어떤 보도 자료가 나왔냐면요. 공매도를 지금 금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돼 있으니까 이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아서 오늘 장중에 뭐 3%, 4%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도 자료가. 3%, 4%가 급등, 뭐 급등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 거래대금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루 거래대금이 급등 나왔습니다 하고 보도자료 나왔을 때 장중에 점심때 들여다봤을 때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몇십억 정도 혹은 1, 200억 정도. 그걸 가지고 그 거래대금을 가지고 급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우와 활활 타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배터리 옹호론자 그 한미반도체 고소당한 그런 양반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반되고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부각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아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네요.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얼떨결에 매수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환급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 1번지 채널 고정하시고 주식 1번지에서 교육해드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우선으로 250개 종목이 넘어요. 그런 종목 우선으로 보시고 이렇게 시장도 부정론자들이 꼭 7월 말에 2차 전지 여기서 정리 못하시고 시장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장 처음 봐요. 오늘도 또 빠졌어요. 오늘 일본장은 올랐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눌렸지만은 다시금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15%의 상승 랠리 아니 이 수익을 왜 놓치시냐는 거예요. 지금도 랠리의 기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높아요. 23.43%. 더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수반된 강세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한쪽에서는 비이성적이다. 아 2차 전지에 왜곡된 현상이다. 쏠림 현상이다. 아, 쏠림 현상이면 그쪽에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 내내 신고가 랠리 나오면은 거래대금 오늘도 2위, 3위 왔다 갔다 하면 그 거래대금 속에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랠리에서. 그럼 2차 전지 수익 못 내신 분들 그 패배자에 의한 부정적인 의견들 그거 안 좋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고점에서 놓치시고 차익 실현 못 하시고 기술적으로 다 매도 사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도 사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좋아질 거예요. 그때 사면 되지. 왜 시청자분들을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50%, 60% 폭락하는데도 희망 고문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이렇게 좋은 흐름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죠. 이 이격 발생된 거는 16년부터 쭉 봐보세요. 이렇게 이격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 붙을 겁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희망 가지시고 그 희망인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끌어올려줄 업종. 오늘 뭐 하이닉스도 눌리고 현대차도 조금 눌리고 LG화학도 눌렸는데 2차 전지 가운데서는 LG화학이 9월 말 대비해서는 유일하게 빨간불입니다. 9월 말 종가 대비. 그리고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 형성하고 눌린 무게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왜 걱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오늘 다 10%래요. 뭐 카카오 정도가 강보합입니다만 전부 10%습니다. 이 종목군에서 실질적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 누구요? 올해 외국인 순매수 1위 누구? 삼성전자. 올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누구? SK 하이닉스. 올해 외국인 순매수 3위 누구? 현대차. 올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 누구? 기아. 그러면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거기에 실적, 영업이익 5위에 놓여져 있는 LG화학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코스닥 쪽의 경우는 변동성만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다면은 이슈가 있고 거래대금이 터진 쪽. 물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시면은 매일매일 방송 보시고 재방송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매도는 여태까지 잘 운영돼 왔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입니까? 하루 등락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수익을 누가 가져가? 처음에 공모할 때 유리한 입지에 놓여져 있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러고 나서 상장시켜놓고 이렇게 뻥튀기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공모 가격 자체를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물량까지 다 누가 되는 거야 결국은. 개인들이 손해보죠. 이런 거를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찮잖아요. 지금 내 계좌의 수익이 뻘거면 되지 뭐 저거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냥 두산 로보틱스에서 그냥 신고가를 내 그 엄청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이번 주 내내 교육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 더욱더 좋고 혹은 거래대금이 충분한 종목에서의 기준에서 설정한다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달 말까지만 12월에도 어마어마한 수익 잡아낼 수 있다. 주식 1번지하고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버럭정두 대표님의 긍정 에너지 잘 살펴봤습니다. 주도 업종이 반도체와 자동차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주도 업종으로 꾸려진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 얻어가시고요. 또 실시간 장중 전략도 받으시면서 이 포트폴리오 잘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략 받으시는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셔서 올해 주도 업종,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들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가시면서 포트폴리오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